안녕하세요. 매일 시를 쓰는 시인 다선 김승호입니다. 오늘 9월 18일 목요일입니다. 날씨가 또 덥습니다. 아침부터 덥습니다. 근데 오늘 출근하시면서 이제 저쪽 외곽순환도로, 제일 외곽순환도로 일산 방면입니다. 그쪽에 트럭이 차량을 들어받고 넘어지는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도로가 전면 2시간가량, 1시간 반 이상 통제가 됐었습니다. 그 바람에 이제 외곽도 순환도로를 통해서 들어오던 일산 쪽으로 방향으로 들어오던 많은 출근 차량들이 애를 먹고 몇 시간째 길에 서 있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됐다고 하네요. 지금 이제 소통이 재개됐다라는 그러한 부분 전해드립니다. 아침 하여튼 덥습니다. 더운 일들이 또 생겼습니다. 어쨌든 여러가지 상황들 보면서 아침에 오늘 철쭉이라는 글을 써보았습니다. 자작시 먼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철쭉, 다선 김승호. 웬 때 아닌 철쭉, 그렇다 이곳은 봄이었다. 이국 땅에서 마주한 봄꽃이 계절의 다름을 느끼게 한다. 분홍빛 철쭉이 대학 캠퍼스를 따라 활짝 피어난 모습에 한참을 보고 있었다. 같은 하늘의 공간이 참으로 크고 넓다는 생각, 자연의 힘과 우리가 미처 알 수 없는 차이가 세상에 널려 있구나. 가을비 내리는 날, 그때 그 순간이 무심코 다가와 나의 뇌리를 잠식시킨다.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여기까지입니다.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는 자각을 할 수 있는 꽃을 보았습니다. 바로 철쭉이었습니다. 우리는 봄에 볼 수 있지만 그쪽도 지금 계절상은 봄이니까, 그래서 그 봄 철쭉이 거기도 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하늘이 같은 하늘이구나. 12시간이나 달려온 곳에서 철쭉을 마주했을 때 그 놀라움, 신비로움,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계절의 다른 모습의 꽃, 그런 마음을 새롭게 갖는 그런 계기가 됐었습니다. 지금 롯데카드로 인해서 많은 이야기들, 지금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그래서 수백만이 넘는 900만 회원이라고 하죠. 근데 지금 해킹이 됐습니다. 해킹 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몰라도 롯데카드가 오늘 대국민 사과를 한다고 하는데, 그거를 떠나서 이러한 일들이 자꾸 비일비재에 생긴다라는 것, 아무래도 이 해킹범들에 대한 예방 조치나 어떤 블랙, 이제 이렇게 해킹 조직을 이렇게 구분을 하죠. 화이트 클래스가 있고 블랙 클래스가 있는데, 나쁜 짓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좋은 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조직을 국가적으로 어떠한 안배해서 이렇게 보안 조치를 더 강화하거나 보안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학자 어제 거부했습니다. 진술 자체에 자기는 그런 일 없다. 9시간 반 만에 어제 귀가를 했는데요. 휠체어 타고 퇴장, 내가 왜 그러겠나 혐의 부인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저런 자들이 사실은 입만 벌리면 저 사람들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저 사람들의 습성이 그렇습니다. 왜냐면 저들은 이미 거짓으로 시작된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 사슬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거짓말이거든요. 거짓말을 잘해야지 되니까. 그러니까 저들의 심성, 저들의 양심, 이런 걸 기대한다는 건 참으로 어리석은 판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법적 절차를 따르겠다는 의지를 특검에서는 일방적인 어떤 방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하여튼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특검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출석한 것, 또 범죄에 대해서 자꾸 부인하고 있는 점, 좀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구속시켜야 됩니다. 구속시켜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저들에게 정말 강도 높은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무튼 지금 오늘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아침부터 제가 굉장히 분주하고 바빴습니다. 화도 많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우편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우체통은 수도 없이 많은데 우편물이 꽂히는 것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뭐냐면 쓸데없는 것들은 잔뜩 광고물밖에 우체통에 꽂혀 있는 건 없고요. 우체부들이 배달을 제대로 안 합니다. 우체국들이 배달을 왜 안 하나 했더니 우체통에 집에 사람이 없다라는 이유입니다. 등기든 등기가 아니든 어쨌든 우편물이 배송이 되면 집에 사람이 어떻게 다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왜냐면 먹고 살려면 일을 해야 되잖아요. 집이 비어있는 집들이 많습니다.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출근한 사람이 어떻게 우편물을 집에서 한가로이 받고 있겠습니까? 우편물이 온다라는지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모르고 막연히 무작정 우편물을 기다리고 등기 우편물을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는 건 어불성설이 이해가 되지 않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등기라는 이유, 또 법원에서 발송된 것은 직접 개인이나 본인에게 사인을 받고 서명을 받고 줘야 된다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원칙이라는 게, 그런 법이 있다라면 그 법을 바꿔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입법부에 계시는 모든 분들 이 내용을 만약에 조금이라도 접하시게 된다면 우편법에 대해서 분명히 개선점이 필요합니다. 우체통들이 비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편물을 우체부들이 아파트 단지 같은 데는 가가호 방문 안 하고 우체통에다 배분 안 하고 경비실에다가 뭉텅이로 갖다가 맡긴답니다. 그러면 자신의 고유 업무를 전가해버리는 거죠. 아파트 경비실에다가. 아파트 경비실이 우체부입니까? 그러니까 경비실에서 또다시 그거를 우리가 받을 수 없다, 책임질 수 없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체국과 경비실 간에 서로의 이견이 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은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들한테 오는 겁니다. 그 주민들은 우체국에서 뭔가 우편물이 왔다라는 통지는 붙어 있거나 알람으로 알았는데 우편물이 안 와. 왜 그러지? 라고 당황하고 그걸 찾다 보면 결국은 그거 안 받아줘서, 그거 배송이 안 돼서, 본인이 안 계셔서 우체국으로 보냈습니다, 반송했습니다, 이러한 얼토당토하는 일이 정말 이 공적인 노동력이 다 붕괴돼 버리는 겁니다.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규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법안에 대한 제재를 변화시켜서 시대에 맞게끔, 국민의 시대에 맞게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끔, 입장에 맞게끔 개선해야 되는 것이 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입법부에 계신 분들,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편물 취급하시는 우체부들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날 덥고 날 추울 때 오토바이 타고, 요새 조금 환경이 좋아져서 이제 차로 움직이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그러한 상황들을 모르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면을 들여다보면 소비자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개선점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제가 그러지 않아도 그 일로 인해서 우체부가 이야기한 것만 듣고 관리사무실, 아파트 관리사무실하고 센터장님께 항의를 했더니 그게 아니라 어제 회의를 했었는데 그러한 문제점들, 모순점들이 있습니다. 우체부가 우체통에 배송을 안 하고 경비실에다 한꺼번에 뭉탱이로 맡기는 바람에 경비도 마비가 되고 우체국 일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논의를 했는데 꼭 필요하신 분들에 대한 것 고지가 안 되거나 저거한 거는, 또 집에 안 계시는 분들은 등기나 중요한 우편물이라는 건 등기 이상이겠죠. 그럼 빠른 등기나 등기로 온 모든 관공서의 내용들은 경비실에서 맡아서 전달할 수 찾아가다로 통보하니까 맡아서 할 수 있게 전달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 그것이 원활한 시스템이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우체부는 자기가 회의에 참석한 게 아니니까 회의에 참석한 사람하고 얘기해라. 이게 도대체 뭔 말입니까? 내가 듣기로는 자신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이러한 오해와 문제점들이 있어서 결국 제 우편물은 어디 있냐? 또 우체국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체국에 도대체 몇 번을 가야 되는 건지, 매번 등기 우편을 찾으러, 또 배송됐던 우편물을 찾으러 저는 우체국을 출근을 합니다. 일주일에 지금 3번째입니다. 도대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저는 참으로 답답합니다. 저뿐일까요? 그래서 조사해 봐야 된다. 입법부도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법 규정이나 내용을, 제도적 보완점을 확인해서
개선하고 고쳐야 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일이다. 먹고 놀지 말고 너희들이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청자 토크가 1121회입니다. 1121회 시청자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오늘은 어떠십니까? 하루하루의 삶 속에 또다시 분주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또 여러가지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번잡하게 펼쳐진 일들, 또 처리하고 정리해야 될 일들, 또 일정과 약속들, 모든 하여튼 오늘 개선해야 되는 일들이 또 여러가지 있습니다. 많은 회의들도 있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다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국회 갔다가 아주 고생 많이 했습니다. 하긴 비까지 막 그렇게 와가지고 오늘 날씨가 좋아져서 천만다행입니다. 어쨌든 강원도에 비가 좀 강릉에 비가 많이 와서 다행입니다. 권선동이 같은 놈 구속되니까는 비가 오죠. 당연히. 하여튼 어쨌든 어제 지난밤에 김상민도 구속됐죠. 네, 김상민 검사 구속됐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차근차근 특검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법적으로도 뒷받침되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사법부의 수장 조희대에 대한 문제점들이 계속 여론화되고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법부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사법부는 스스로 자성의 또 성찰의 의미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내란이 비상계엄이 발동했을 때도 쥐죽은 듯이 아무 말도 함구하고 입 닫고 있던 그들이 이제서 사법개혁을 논의하는 데에는 국민의 알 권리가 어떻고 국민의 소리를 대변해야 된다는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언제부터 국민의 대변인이 됐습니까?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진짜 헛웃음밖에 안 나오는 엉뚱한 진짜 답변에 황당합니다. 사법개혁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적폐라는 것이 사법부뿐만 아니라 모든 조직에 다 산재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거 우리가 관행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묵인되어 왔던 묵살되어 왔던 모든 편법들이 사실은 다 적폐이고 반민주적인 행위들이 많이 존속돼 있습니다. 그것들을 갖고 있는 기득권자들은 절대로 그것들을 놓치거나 잃고 싶지 않은 거죠. 검찰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사법 판사들도 그렇고 다 똑같은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공무원은 안 그러겠습니까? 오늘 아침 짤에 보니까는 7급 여직원이 공무원 여직원이 근무 중에 자기 그 노출 동영상을 찍는 그런 도대체 난 이해를 도무지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하는지 참 난감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어느 조직이든 썩은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반드시 찾아나서 색출하고 개정하고 고쳐서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이 생각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개혁할 수 있는 모든 이들이 다 동참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국회가 정신 차리고 입법 과정과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민의 소리를 기울여 들어서 그들에게 엄단의 신상필벌에 대한 엄단한 직책을 해야 된다. 또 그것을 개선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진짜 그런 자가 썩은 그 자가 더 오히려 내란의 우두머리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그 이인자가 수상한 만남에 대한 지금 조희대와 한덕수가 만났다라는 거 지금 제보자가 분명히 여권의 실세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들이 거짓말하는 그 내용을 누군가 분명히 영상으로 찍은 게 있을 것입니다. 만났다라는 근거 사진만 있으면 저들은 거짓말 이제 빼박입니다. 지들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저 능구렁이들, 저 친일파들, 저 밀정 같은 놈들을 당장 처단해야 된다. 저의 생각입니다. 아무튼 오늘 하루도 분주합니다. 계속되는 시간들 속에 여러가지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힘차게 그리고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끝나면 우체국으로 달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건강해야 행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지금 응원해 주시는 분들 849분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선 김승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